안녕하세요. 중순주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2.26%, 코스닥은 5.03% 상승 마감하였어요. 올해 들어서 혹은 작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상승 지수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상승은 강하게 하긴 했지만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계좌가 상승한 만큼 이 적용이 됐을 거고, 어떤 분들은 상승한 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2% 정도죠. 그 정도밖에는 적용이 안 됐을 거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바닥은 확인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의 모습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일단 혹시 코스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모르는 자리 때문에 2280 혹은 2240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 700포인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은 뭐 어제 미국 시장이 나쁘지도 않았고, 뭐 사실 미국 시장은 상관없죠. 그냥 지들이 밀고 싶을 대로 밀린다라는 거고, 그만큼 신용과 미수 부분은 시장이 좋을 때 상승장에서만 쓰셔야 돼요. 하락장에서 신용과 미수 쓰면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담보금도 메꾸지 못할 거고요. 그런 신용미수 물량이 털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속도가 더 붙는 거예요. 하락에 대한 가속도가. 그죠? 나 혼자만 손해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남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거죠. 현금만 오히려 쓰시는 분들도 같이 두드러 맞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항상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코스피는 어제 말씀드린 요 지점 2380포인트, 이 위로 안착을 해야 그나마 움직이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단기적으로 이 바닥이라기보다는요,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는 자리가 어디다? 2380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만이 그나마 244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2410포인트까지 놓고 박스권의 흐름을 단기적으로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요런 관점으로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중간값이 2410포인트, 이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계단식으로 상승할 거라면 2380, 그리고 2410, 그리고 2440이에요. 가장 마지노선은 2500포인트. 이 위로 올라타면 시장의 흐름은 부정적은 아니다. 엄청나게 긍정적, 뭐 V자 반등으로 촉촉촉촉촉 올라가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올해 뭐라 그럴까요? 이 하락에 대한 일단락은, 그러니까 하락의 일단락은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이 어디? 2500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하락의 기준이 끝나는 마지노선은 사실 820포인트 정도예요.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만 볼 수 있는 자리는 805포인트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어제 음봉을 감싸는 흐름을 만들어내긴 했어요. 몸통으로. 하지만 고점을 넘기진 못했다라는 건, 월요일 정도, 하루 정도는 더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 대신 그 밀어내는 자리가 73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다시 한번 오늘의 고점을 도전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로는 얘는 760포인트 위로는 안착을 해야만이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단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 또 한 차례 780포인트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낸다. 결국엔 시장이 빠지면서 계단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한 계단식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 주봉상에 미친 듯이 올라갈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모양 자체가 그래도 3운봉이 떨어졌으니까 뭐다 양봉 정도는 다음 주 하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그죠? 3운봉이 떨어졌으니까 양봉 정도 하나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밀릴 수 있는 마지노선 730포인트 혹은 727포인트까지 다음 주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80까지 열어놓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이제 인버스 봐야 되겠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죠. 뭐 거래가 빵 터졌으니까 내일 뭐 할 거다? 하락할 거다. 그죠? 요 자리 기준 잡았고 시가가 밑으로 빠지니까 위로 올라오면 어디 3,380원을 쳐맞고 밀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3,260원을 일단은 이탈했어요. 일단은 이탈했다. 그러면 월요일날 시가가 3,260원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한 번 정도 더 3,180원에서 3,150원 부분까지는 한 차례 더 밀고 내려가는 그림 만들어낼 거예요. 거기서 버틴다면 이랬든 저랬든 또 3,250원에서 3,300원을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상승이 한번 나오면 하락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B파가 나올 확률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B파가 고점을 못 넘기면서 강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C파가 좀 더 길게 나오는 거예요. A파의 2배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위에서 지지 받는다면 이제 횡보 혹은 상승. 이런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인버스도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하면서 기존에 뭐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는 그림과 또 시장이 이제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밀렸던 뭐 다 많이 밀렸지만 위치로 봤을 때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던 종목보다 아예 바닥을 기어 들어갔던 종목이 강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래나 저래나 상승시켜도 누구? 개인들은 물려 있으니까 매도세가 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잡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외에 올랐다가 눌렀던 종목은 올라오면서 뭐다? 윗꼬리를 단다라는 거죠. 왜? 요건 물린 사람이 좀 덜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눌러놓고 안 움직이고 후발주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조정을 받던지 결국 공물주들은 다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나마 현대사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현대사료가 죽으면서 한일사료랑 오전에는 영향을 받았지만 오후에는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다. 즉 이제는 커플링이 좀 덜 되는 흐름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다. 아니면 뭐 지금도 별로지만 더 별로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두창 관련된 종목들이 다 주저앉았죠. 결국엔 뭐 뉴스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노텍, HK 이노텍과 니코 바이오메드 말고는 두창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뉴스예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 국내에서 두창 환자가 둘이 나왔죠. 그 중에 하나는 가짜, 하나가 진짜다라고 하면서 전날에 뭐 미코는 상한가를 하고 나머지도 거의 뭐 25%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던 부분인데 재밌는 건 두창이 움직였었던 건 한 달이 거의 다 돼가요. 그죠? 근데 그때 동안은 회사에서 아무 소리 없다가 국내에도 두창 환자가 발생이 되니까 이제서야 우리랑 상관없어요. 라는 것도 웃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들도 상관없다 그러면 믿고 바이오메드라도 미친듯이 가야 되는데 어제 잠깐 움직였다가 오늘 결국엔 조정을 받죠. 결국은 같이 가는 팀이라는 거고 누군가는 지금의 이런 모습 자체에서 꼭 두창으로 갈지 아니면 두창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해먹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림들이에요. 기존에 1차적으로 누군가 수급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냥 누르면서 물량을 모으고, 그러면서 빵 터트린 자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터트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적어요. 뭐가? 파동이. 그리고 주가를 눌렀다가 누르는 자리거든요. 또 다른 무언가로 해먹을지, 혹은 써니전자처럼 안철수랑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가는 놈들처럼 마찬가지의 흐름을 아직까지는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연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MS는 9,9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 다른 거 다 지우고요. 9,900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그 흐름이 맞는 거예요. 누군가는 매집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억지로 뉴스로 눌렀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9,900원짜리인 거고, 그럼 밑으로 눌렸을 때도 그 흐름을 맞춰줄 수 있나? 조건을 따진다면 자, 1번의 조건은 7,700원 위에서 지지받을 거, 2번의 조건은 9,900원 위로 안착할 거. 이 두 조건만 이 종목은 성립시키면 된다. 그럼 뭐다? 그런 흐름만 이어간다면 결국엔 다시 한번 12,000원대라도 확인하러 올라온다. 못해도.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크게 보면 큰 박스인 거고, 이제는 요 중간값 9,900원을 기준 잡아서 밑에서 움직일 거냐 위에서 움직일 거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 그어보면 9,000원을 기준으로 9,000원 밑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그만큼 모아야 될 물량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위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르게 이 안에는 확인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차백신연구소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조정을 똑같이 받았고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기존의 이 MS, 그 다음 미코 움직이지 않았을 땐 이 종목이 좀 먼저 움직였죠. 하지만 거래가 빵 터졌지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뭐 했다?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서 그래요. 이 자리에서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주포 입장에서는 굳이 올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수익을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간으로 따지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행보했던 자리니까. 그래서 나갈 놈들 나가라 라고 물량을 한번 던져준다라는 거고요. 빠져나갈 사람들. 그리고 다시 눌러오고 나서 여기서 올라온 다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버틴다라는 거죠. 왜? 다 손절 처리할 거니까. 혹은 수익 실현, 혹은 본전 정리할 거니까. 왜? 또 누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자, 이제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종목은 이미 저점이 형성돼 있죠? 6,70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조건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간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필요하구나. 결국엔 원숭이 두 창이 아닌 그 외에 이 회사만의 뭔가 모멘텀, 실적이든 뭐든 그런 게 나타나야만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는 조건은 6,700원, 위로 올라가는 조건에 부합되는 자리는 못해도 8,450원 위로 안착해야 된다. 그러면 이 종목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 1,300원 부분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얘도 녹십자 MS처럼 요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주포는 동일하다. 같은 놈이 여러 종목을 만지작거리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종목이 주가가 움직이는지만 판단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시장이 돌아서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바닥을 찍었어요.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 예전에는 DPC 저기 뭐죠? BTS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죠? 하이브가 상장을 하면서 이 종목은 이제 BTS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없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이 없으니까 주가를 기존에 쌍봉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스틱으로 우회 상장한다라고 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수익을 다 줬던 종목이에요. 얘는. 왜? 여기가 신고가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린 사람이 여기 말고는 없거든요. 본전 아니면 다 수익을 줬던 종목이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눌러버리죠. 더 안 가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눌리면서 요 밑에서부터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생긴다라는 거고 요런 흐름을 만들어내면 솔직히 물려있는 사람보다 손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겠죠. 이제는 안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주가가 지금까지 빠졌고요. 뭐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장과 떠나서 좀 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빠르게 내려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좋았더라면 버텼을 거라는 거고 대신에 상승은 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고 결국엔 내려올 자리를 시장 핑계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을 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의 자리로는. 그럼 이제는 이 종목이 7,500원 위로 안착을 할 거냐 하지 못할 거냐로 판단하시면 되고 오늘 그 흐름을 못 이어갔다라는 거죠. 못 이어갔다라는 거고 7,500원 안착하면 그 다음은 7,900원이다. 7,900원 위로 올라와야만이 여기 9,000원을 확인하러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는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한 거고 요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 혹여나 박스권의 흐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그러다가 뭔가 이슈를 만들어 놓고 혹은 실적이 좋아지든 뭐 나아지는 흐름 그런 흐름이 만들어낸다면 여기서 한 번 정도는 9,000원에서 만원까지는 한번 찍고 그 다음을 판단할 거다. 더 갈 거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신다라는 거고요. 자, 비덴트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얘도 뭐 바닥 확인했고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결국 2만 달러를 이탈했다가 결국에 2만 달러를 회복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전부터 영상 찍으면서 비트코인으로 갈 거였다면 여기서 더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고 예전 영상 제 거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이 하락하는 추세는 막아줘야 되니까 비트코인이 반등 혹은 시장이 돌아서면서 이 종목도 이제는 뭐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추세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아직 이 추세가 벗어나진 않았다. 하지만 조만간 이 추세는 벗어날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제 뭐 해야 돼? 옆으로 행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옆으로 행동을 해주면 이 추세를 벗어난다. 그럼 뭐다? 못해도 슈팅이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다. 어디까지? 11,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이 박스권 위로 올라타서 이 박스권을 위에 하나 더 만들어낼 거냐? 이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일단 단기 바닥을 찍었고요. 그러면 이 단기 바닥을 확실히 찍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8,300원만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그 흐름은 이어갈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이 종목도 바닥을 확실히 찍었어요. 단기 바닥을 찍었고 이제 뭐 저기 뭔가요? HLB
그러니까 한 차례 움직였죠? 움직이고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뭐 하기 위해서 제약 바이오 중에 움직인다면, 이제는 셀트리온은 좀 무겁고, 그나마 좀 가벼운 셀트리온 헬스케어, 혹은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흐름 만들어내면 이 종목은 79,000원 혹은 83,000원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신 그게 빠르게 움직이진 않을 거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못해도 64,000원만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79,000원에서 8만원대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다시 추세를 잡아 돌리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차례 한 번 더 갔다가 누를 건지, 아니면 눌렀다가 한 번 더 올라올 건지, 뭐 이런 관점인 거고요. 단기적인 손절 가격은 64,000원만 유지하면 된다. 그럼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대웅이라는 종목이고요.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좀 더 빠르죠? 상장 수는 크작 차이는 없는데 호가 차이는 좀 더 가볍다라는 거죠. 대웅제약이 좀 더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대웅이라는 종목도 바닥을 찍었다. 얘는 확실하게 이제는 쌍바닥을 찍었어요. 그죠? 쌍바닥을 연출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24,8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 흐름 이어갈 거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요 위에 박스권을 확인하러 올라와야 된다. 그 자리가 29,000원, 3만원 자리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자리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추세를 잡고 상승을 꾸준하게 올라올 거냐, 아니면 확인하고 횡보하는 흐름을 또 당분간 만들어낼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